안녕하십니까. 한일세무TV의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자. 이번에는 우리 무주택자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은 크게 주택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지출액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집을 청약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청약을 위해서 주택 마련 저축에 불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월세를 납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그 세법에서는 특히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지출액에 대해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시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면은 우선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돼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 주택마련 저축 같은 경우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월세를 냈다라고 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마련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차이점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 그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언제 기준으로 우리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냐 하면 12월 31일 말 현재, 그러니까 기중에 뭐 주택이 있었던 그런 걸 다 떠나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돼요. 물론 만약에 세대주가 주택 관련해서 이런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나중에 설명드릴 그 주택마련 저축 공제, 이러한 공제들을 안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은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와 그 이 소득공제를 받는 분이 일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춘 그러한 무주택 세대주이신 분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면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예. 그래서 이게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이시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했다라고 해도 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기간에 이제 보통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법에서는 우리가 개인한테 차입한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가 가능하신데,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우리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일반 금융기관에 전세금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뭐 반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낼 때, 이때 보증금 관련해서 내가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공제가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주하는 날짜,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 전에 차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싸줘야 돼요. 예,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이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원리금 상한액을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금과 이자 상한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뭐냐면 위에서 설명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쳐가지고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도 당연히 요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무주택의 세대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보통 드셨을 거예요. 물론 뭐 청약저축이라는 뭐 또 상품도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주택 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총급여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주택 세대주인데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돼. 앞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 이 총급여 요건이 없었는데, 여기 이 주택마련 저축 관련돼서는 7천만원 이하라는 총급여 요건이 있으세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중에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 날 세대주로 바뀌었다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세 기간 중에도 무주택이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면 되는데, 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가세 기간 중에 내가 1주택이라도 있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무주택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 전세자금 대출과 좀 차이가, 세대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무조건 세대주만 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관련돼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게 있다 라고 해도 그거는 공제가 안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한도가 있는데, 내가 뭐 사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월 뭐 최대 50만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도가 있어요. 네. 무조건 연 24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나중에 우리가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취급한 금융기관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예. 그래서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시고, 추후에는 이걸 한번 제출하고 나시면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조회가 되시거든요. 근데 내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안 했다 라고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마련저축 관련해서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앞에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40만원 한도가 있어요. 여기에 40%고, 또 한도가 있는 게 뭐냐면 주택 임차 차입금, 앞에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액과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된다라는 거. 예,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월세 세액공제 한번 알아볼게요. 월세 세액공제도 당연히 요건들이 있겠죠. 자,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월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앞에 주택마련저축과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네. 우리 앞에 주택마련저축은 이 무주택이라는 게 기중에도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그냥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시면서 세대주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단독 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세대원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국민주택 규모는 그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과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고시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시원에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계약서 상의 주소지랑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돼요. 예. 계약서 주소지랑 내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내가 다른 데 돼 있다라고 하면 공제가 안 되신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받으시는 분이 계약을 해도 가능하신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정일자가 이게 필요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를 내가 안 받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이것도 이제 그 750만원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750만원 이상으로 월세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1년간 7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는지.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는 거고,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제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액공제율. 이거는 이제 총급여가 5,500 이하이냐 7천만원 이하이냐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까지, 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0%. 그래서 5,500을 넘고 7천은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10%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무주택자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 항목별로 내가 요건에 잘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서 이 공제들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